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이 유튜브가 보통 회원 구독자가 10,000명이 되면은 더 신이 나서 열심히 한다. 구독자가 10,000명이 되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10,000명이 되면서부터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확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구독자가 13,000명에 육박한 걸 보고 아이고 이분들 기다리실 건데 좀 하자.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터지고 제가 막 블로그 글도 안 쓰고 계속 코로나만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사과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2016년 11월이면 3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그때 제 학원의 투자연구원이라는 수업을 하면서 영종도가 이런저런 호재가 이제 3년 내에 어떤 3년이나 5년 내에 될 것들이 임박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종도가 괜찮겠다. 영종도 아파트가 괜찮다는 말은 아니고요. 토지가 괜찮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했던 내용이 파라다이스 카지노 호텔, 그 다음에 제2 여객 터미널, 그 다음에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이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파라다이스 카지노 호텔, 그 다음에 인스파이어, 그 다음에 제2 여객 터미널. 지금 이제 여기는 첫 화면에 보면 나와 있는 호재 지역 중에 하나가 또 용류 관광단지 이런 게 있죠.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인스파이어고 여기가 파라다이스, 이쪽이 파라다이스군요. 그 용주 관광단지 이렇게 있는데 바로 이쪽에 물건이 하나 나온 게 있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쓰기를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쓰고 프랜차이즈 손익이란 이런 것은 이제 유튜브로 하겠다, 영상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쓰는 데는 오래 걸리는데 영상은 10분이면 다 찍으니까 제가 귀찮아가지고 영상으로 있습니다라고 했고요. 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이제 경매 입찰 전이었고 영상을 찍는 지금은 오늘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물건이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변해갈지 여러분들이 공부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지가 350평의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 자연녹지 지역이고 물건이 종별로 보면 숙박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서 보면요. 이게 목욕장, 목욕시설, 목욕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목욕장이네요. 그죠? 일종 근린생활시설인데 목욕장이 이건 뜬금없는 목욕탕인데 이게 뭐냐 위반 건축물도 아니고 그죠? 이게 관광 숙박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숙박시설로 건축을 하고 있던 중에 경매에 나오게 된 겁니다. 숙박시설 허가는 이제 있던 게 취소가 되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 물건의 위치가 주변의 호재랑 같이 보자면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 자리가 인스파이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파라다이스고 요게 제2여객 터미널 아닙니까? 영종도 공항을 기점으로 동쪽에만 하늘도시부터 해서 온갖 것 개발 다 하고 도시개발 사업하는데도 영종도 행복복지센터인데 여기죠. 서쪽으로는 이제 여기가 서해안인데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예쁩니다. 여기가 이제 해질 때 가보면 이제 이게 노을이 지면서 이쪽에 그 바다에서 해가 지는 게 이쪽에 보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 일몰이 정말 예뻐요. 제가 어지간해서는 경치 예쁘다고 사진 찍고 그런 거 안 하는데 여기 답사 갔다가 이제 차에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오후 한 6시쯤에 오후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셀카를 하나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자다 일어났는데 쌍꺼풀 뻑질하게 해가지고 찍은 게 하나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쪽은 그래서 노을을 바라보면서 그런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데 이제 여기 용류 해변부터 시작해가지고 을왕리 남쪽으로 여기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업자 공모를 하고 있다가 잘 안 됐죠. 노을빛타운 개발한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민들이 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니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고 작년에 사업 시행자를 공모한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는데 그 뒤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지역은 아직까지 좀 더 남아있는 호재가 있죠. 한 3년 내에 실현될 만한 호재가 있는데 처음에 여기 답사를 갔을 때 말입니다. 처음에 답사를 가서 나눴던 이야기는 여기에 숙박시설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근데 이제 조사하셨던 우리 회원님께서 여기에 숙박시설 되게 많은데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어차피 대로변이니까 커피점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채권은행하고도 이야기할 때 투썸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좋다. 타멘탐스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좋다. 커피 전문점이 잘 되니까 이 길에서 커피 전문점 하면 좋다. 그런 이야기까지만 들었는데 이제 제가 좋다는 게 도대체 얼만큼이냐. 얼만큼이냐. 숫자로 이야기해야지 뭐 감을 잡을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요게 투썸입니다. 이 건물, 일단은 창업 비용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투썸 창업비랑 급이 다르게 높겠죠. 그죠? 정말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건물 짓고 인테리어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었겠죠. 그럼 투썸 플레이스 일반적인 것보다 매장 면적으로 보더라도 2배 이상 될 것 같고, 매출도 2배 이상 나와야 될 것 같죠. 예, 매출이 얘가 월 매출이 9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프랜차이즈 매출이 9천이다. 하루에 3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투삼 손익이 이렇게 쭉 나왔을 때 점주이익이 한 3,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월세를 내지 않았죠. 그럼 이제 저렇게 건축비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건축비를 포함하고 땅값 포함하면 임대료 얼마 받아야 되겠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월세를 한 1,500 이상 받기가 만만한 자리는 아니어 보이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자리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서브 매출이 그렇게 좋은데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파는데 요 대로변에 보면 타멘탐스 이런 것들인데 얘 매출은 투썸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 그 정도 나오고 있고 여기 이마트24도 매출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뭐 이런 수준입니다. 지금은요. 예. 여기가 차가 한 대도 3월이라서 그렇군요. 차가 한 대도 없네요. 예, 그것도 그전 로드뷰는 아예 예, 아직 뭐 개발하기 전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 하고 싶은 거냐면요. 관광지 상권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야지라고 다 가보면 휴일이라든지요. 또는 여름 휴가철 이럴 때 가보면 정말 사람이 버글버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사가 엄청 잘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평일 장사가 3분의 1 정도 될 거고 그리고 여름이 아닐 때도 매출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름과 하절기와 동절기 매출 차이가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 테이크아웃 기준으로 2배 정도 나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곳은 이런 것도 그 정도 나겠죠. 그 이상 날 수도 있고요. 그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장사 잘 될 때 가서 이 지역에 관광객으로 가서 보았던 것을 그대로 어떤 우리가 시가지에 있는 매장의 매출 수준에 대입시키면 안 될 것 같다.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편의점 매출도 GS25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한 150만 원 수준, 그 정도 수준의 매출에 머물러 있습니다. 편의점 매출도 손익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요게 그거거든요. CU 왕심, 영심이구나. 예, 뭐, 160, 140, 뭐, 이 정도 팔 것 같다. GS 2개 점만 매출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뭐, 대강의 제 추측치를 넣은 겁니다. 정확한 매출은 아니고요. 자, 어쨌든 뭐, 150만원 편의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편의점이 하루에 150만원 판다면 손익은 얼마나 나겠느냐. 이렇게 볼게요. 편의점은, 그랬을 때, 저런데 관광지니까 매익률은 좀 높게 잡겠습니다. 매익률을 한 30% 잡아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점주 수익이 이자를 차감하기 전에 인건비를 빼고 이러면 한 달에 44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4,500 매출에서 30% 정도 남는다. 한 달에 1,350만 원이 남죠. 여기서 이제 점주가 25% 인테리어를 지원해주고 했던 본사에서 25% 정도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정도 남는 이익에서 인건비 얼마 띄고 전기세 띄고 뭐 띄고 하면 400만 원 정도, 440만 원 정도. 월세를 받는다 한 150만 원 받아도 점주 수익이 300만 원 이내가 되겠죠.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숙제 겸 공부할 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말씀드린 그런 손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보실 때 주의해야 된다는 그 점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저게 과연 또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것들이 실현된다면 상업적 가치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얼마나 더 신장될 수 있을까요? 투선 매출이 지금 매출이 뭐 1매출 300만 원 수준이라고 하지만 또 앞으로 더 신장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서 부동산의 가치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저도 딱 잘라서 좋은 물건이다, 나쁜 물건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잘 보아두고 관광지 주변이 예를 들어서 인스파이어 월드라는 카지노가 들어오고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제가 카지노를 본 적이 있어야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영종도에 카지노가 파라다이스가 들어오고 그다음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정말 개인위생이라든지 건강관리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되었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